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픽스포디 클라우드를 활용해 항공 미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GeoTIFF 형식의 정사 영상 생성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픽스포디 제품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픽스포디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와 픽스포디 캡처 프로를 사용하여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미션을 실행한 뒤 이미지를 픽스포디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부지로 전환하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상 기준점 GCP를 사용하지 않지만 프로젝트의 절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GC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픽스포디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와 픽스포디 캡처 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지 촬영을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픽스포디 클라우드의 권장 사용 방법만 따른다면 다양한 비행 계획 어플리케이션, 자유비행 촬영 이미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픽스포디 클라우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활성 라이선스가 있는 픽스포디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픽스포디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나타나며 오른쪽 상단에서 미션 플래너를 클릭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를 사용하려면 픽스포디 클라우드, 픽스포디 클라우드 어드밴스 또는 픽스포디 엔진의 활성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미션 플래너를 열면 위성 지도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지도가 현재 위치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심 지역으로 지도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계정으로 생성된 미션 목록이 표시되지만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돌아가려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서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픽스포디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의 기술 지원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현재 축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성 지도와 기본 지도를 전환하고 확대 축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뉴 플랜을 클릭해 미션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위스 파크로 하고 설명란에 레지덴셜 디벨롭먼트라고 추가해 관리하기 쉽게 설정하겠습니다. 완료를 클릭해 계획 이름을 저장한 후 임무 매개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미션의 이름은 디벨롭먼트 1으로 설정하고 드론 모델은 DJI 미니 3 프로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는 카메라 옵션이 하나만 있지만 드론에 다른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무 유형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리드 미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와 드론에 따라 실린더, 회랑, 그리드, 궤도 등 다양한 임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미션은 통신탑과 같은 객체를 중심으로 수직 비행선을 따라 비행합니다. 코리더 미션은 도로처럼 폭보다 길이가 긴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오빈 미션은 건물과 같은 객체를 중심으로 원형 경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그리드 미션은 가장 일반적인 임무 유형으로 단일 또는 이중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카메라, 그리고 미션 유형을 선택한 뒤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위성 지도 위에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이 그리드는 관심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행할 관심 지역을 다른 곳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프로젝트 지역과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번 영상 프로젝트 미션은 스위스의 시골 지역에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마을 이름을 입력하고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도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그리드도 관심 지역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관심 지역을 확대하고 리셋 지오메트리를 클릭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임무를 다시 중심에 맞추려면 리셋 미션을 클릭합니다. 그리드가 관심 지역의 대략적인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드 꼭지점을 드래그해 관심 지역 전체를 그리드 안에 포함시킵니다. 미션을 설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비행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도로나 인구 밀집 지역처럼 비행이 제한된 구역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심 지역과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미션을 계획할 때는 관심 지역 경계를 넘어 한 줄 더 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심 지역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프로젝트 가장자리의 세부 정보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프로젝트 영역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화면 오른쪽에 미션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상단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비행을 하고 픽스포디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후 여기에서 미션과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미션 유형이 표시되며 필요하다면 픽스포디 기술 지원 문서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행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미션 총 면적, 비행 시간, 그리고 GSD, 지상 해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 시간과 GSD는 임무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션 설정을 조정하기 전에 GSD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상 해상도는 중첩률과 더불어 사진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에서 포착되는 세부 사항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각 픽셀이 나타내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GSD를 설정하려면 관심 지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가장 작은 객체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측정하려는 객체가 GSD보다 작으면 이미지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GSD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카메라의 해상도입니다. 이 드론의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더 높다면 같은 비행 고도에서도 더 작은 GSD를 얻을 수 있습니다. GSD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비행 고도입니다. 미션을 계획할 때 촬영할 이미지 수와 이미지에 필요한 세부 정보량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적절한 비행 고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프로젝트 지역의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프로젝트 지역에 고저차가 있다면 드론의 지형 인식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역별로 GSD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션 설정을 완료한 후 비행 시간이 너무 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그리드로 비행할지 이중 그리드로 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D 재구성만 필요하다면 이 프로젝트 영상처럼 카메라가 지면을 수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단일 그리드면 충분합니다. 이중 그리드는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같은 3D 재구성 작업에 적합합니다. 이중 그리드는 카메라를 약간 기울여 비행하며 객체의 수직면까지 촬영합니다. 이중 그리드는 드론이 한 방향으로 비행한 뒤 처음 비행 경로와 직각 방향으로 다시 동일한 영역을 촬영합니다. 때문에 이중 그리드는 비행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비행 고도는 비행 시간과 GSD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행 고도를 설정할 때는 GSD가 측정하려는 가장 작은 객체보다 작아야 하고 이미지를 충분히 상세하게 찍으면서도 적정한 비행 시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이 비행 중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한 고도로 설정해 줍니다. 지형의 고저차가 크고 특히 지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행 고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형 인식 기능이 있는 드론이라면 GSD 유지를 위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형 변화로 인한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GSD를 1.5c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비행 고도를 40m로 설정하겠습니다. 전면 중첩률은 이전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와 겹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단일 그리드 방식의 경우 사진 측량 조건이 이상적일 때 전면 중첩률을 최소 75%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전면 중첩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측면 중첩률은 인접 비행선과 겹치는 이미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단일 그리드 임무는 측면 중첩률을 최소 60%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측면 중첩률이나 전면 중첩률을 조정하면 비행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면이든 측면이든 중첩률이 높아질수록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더 많은 비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션을 계획할 때는 정확한 재구성과 충분한 세부 정보를 위해 적절한 중첩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전면 중첩률을 75%로 설정하고 농업 지역의 균질성을 고려해 측면 중첩률도 75%로 약간 높이겠습니다. 비행 방향을 조정하면 드론의 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 설정은 미션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비행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필드와 더 잘 맞도록 비행 방향을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카메라가 지면을 수직으로 향한 90도인지 아니면 경사각으로 촬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사각으로 촬영할 경우 각도를 설정하여 하늘과 배경이 최소화되면서 관심 지역이나 객체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 그리드 방식에서는 카메라를 70도 각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드론 속도는 관심 지역의 특성,
드론 모델, 그리고 이미지 품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 이미지가 자주 흐릿하게 나온다면 비행 속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비행 속도를 기본 설정인 100%로 유지하겠습니다. 미션 설정을 마쳤으니 비행 요약 정보가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GSD가 1.5cm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GSD가 1.5cm 이하이므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비행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임무는 단일 배터리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표시된 비행 시간에는 드론이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귀환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미션을 계획할 때는 이런 추가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미션에 필요한 비행 시간이 단일 배터리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기를 클릭해 미션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비행 시간, 미션 수 또는 미션당 지역 크기를 기준으로 미션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미션 분할 방식이 결정되면 스플릿 미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영역이 고르게 나뉘며 미션스 메뉴에 여러 미션 목록이 생성됩니다. 한번 미션을 분할한 후에는 다시 병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이번 미션은 드론의 비행 한계 내에 있으므로 분할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미션 설정을 완료하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세이브 미션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미션은 화면 왼쪽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포함된 미션만 접근 가능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추가 미션을 설정하거나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션 플래너에서 미션 계획을 마쳤으니 이제 관심 지역으로 이동해 프로젝트 지역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홈 포인트로 선택한 장소로 이동해 드론을 설정하고 이착륙 시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비행 전에 반드시 날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촬영은 비나 강풍이 없는 흐린 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름이 균일하지 않은 날에는 프로젝트 지역의 반사와 그림자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사와 그림자는 이미지 품질과 재구성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픽스4D 캡처 프로에서 미션을 불러오겠습니다. 드론과 호환되는 모바일 기기나 컨트롤러에서 픽스4D 캡처 프로를 실행합니다. 픽스4D 캡처 프로를 실행하고 픽스4D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에서 사용한 픽스4D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플랜스 폴더에서 이전에 생성된 미션을 확인하고 픽스4D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에서 계획한 미션을 가져옵니다. 미션을 가져오려면 임포트 플랜스를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계획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플랜스 폴더에서 미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플랜스 폴더를 열어 제가 설정한 미션을 찾겠습니다. 비행 전이므로 미션 플랜 이름 옆에 플래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을 선택해 설정과 요약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픽스4D 캡처 프로에서 지형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면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합니다. 설정을 수정한 경우 세이브를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미션 확인이 완료되었으니 드론을 켜고 연결하겠습니다. 드론 연결이 안정적이고 비행 준비가 완료되면 스타트 미션을 클릭합니다. 드론이 자동으로 시작 지점으로 이동한 뒤 설정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미지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비행 중에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SD카드의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긴 뒤 픽스4D 클라우드에 업로드합니다. 먼저 픽스4D 클라우드를 열고 활성 라이선스가 연결된 픽스4D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GCP를 사용할 경우 픽스4D 클라우드 어드밴스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새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New를 클릭한 후 New 데이터셋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픽스4D 클라우드의 프로젝트 생성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첫 미션을 비행하는 것이므로 새 사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미션 플래너에서와 동일하게 이 사이트를 스위스 파크로 설정하겠습니다. 픽스4D 클라우드 어드밴스드 라이선스가 없으면 사이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바로 프로젝트 생성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업로드 앤 프로세스 이미지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셀렉 이미지스를 클릭한 뒤 드론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모든 이미지를 선택한 뒤 오픈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이름과 크기 옆에
프로젝트 지역의 위성 지도와 이미지 촬영 위치가 표시됩니다. 이곳에 프로젝트 지역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예상과 다른 지역이 표시된다면 선택한 이미지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예상 크레딧과 현재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한 크레딧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크레딧이 부족하다면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전에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추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Add Images를 클릭하고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크레딧이 충분하고 이미지를 모두 선택했으면 Next를 클릭하세요. 3단계에서는 출력 좌표 참조 시스템 CRS를 설정합니다. 출력물에 적용할 좌표 참조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좌표 참조 시스템이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수평 좌표 참조 시스템으로 채널 1903 플러스 레벨 95를 사용합니다. 이 설정은 스위스 지역에 적합한 지오이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사용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지오이드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좌표 참조 시스템을 선택한 후 Next를 클릭해 처리 옵션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업로드된 이미지에 맞는 적절한 처리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수직 또는 약간의 경사각으로 촬영된 경우 나디르 플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궤도 비행이나 핸드헬드 기기로 경사 촬영한 경우 오블리크 플라이트를 선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메라가 수직으로 촬영되었으므로 나디르 플라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지역이 농업용 평지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서 플랫 테린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지역이 농업용 토지나 평탄한 건설 부지처럼 고저차가 적은 경우 플랫 테린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프로젝트 지역이 고저차가 큰 복잡한 지형이라면 이 옵션을 비활성화해둡니다. 다음으로 생성할 출력 결과물을 선택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정사 영상 생성이 주요 목표지만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비해 3D와 2D 결과물을 모두 생성할 예정입니다. 특정 출력물만 필요하다면 필요한 결과물만 생성하도록 프로젝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에서 부피 계산을 위해서는 수치 표면 모델 DSM을 생성해야 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픽스포디 홈페이지 모범 사례 가이드와 기능 페이지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는 여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옵션 선택을 완료한 뒤 Next를 클릭합니다. 이번 데이터셋에서는 GCP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지역에 픽스포디 클라우드 어드밴스드와 호환되는 GCP를 사용했다면 파일을 올바른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타겟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처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스킵 앤 프로세스를 클릭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처리가 시작되면 계정에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로컬에서 작업하거나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처리가 완료되면 픽스포디에서 이메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탭을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가 프로젝트 처리를 완료했으니 인터페이스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물 제공 방식에 따라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픽스포디 클라우드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만 원한다면 링크를 공유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정사 영상을 CAD에서 사용하기 위해 GeoTIFF 형식으로 요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사 영상을 다운로드하려면 파일 앤 익스포트 메뉴를 엽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아웃풋에서 오소 모자이크를 선택합니다.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해 트랜스페어런트를 선택합니다. 정사 영상은 GeoTIFF 형식으로만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 처리가 완료되면 프로젝트를 직접 작업하거나 출력물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픽스포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처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재구성 및 처리 옵션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재구성을 변경하려면 픽스포디 매틱으로 로컬에서 처리한 뒤 결과물을 픽스포디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픽스포디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픽스포디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세요. 또한 픽스포디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제품 관련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